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양현 교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예고를 어제 그제 계속 해드렸던 건데요. 시장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그리고 양국 간의 긴장이 언제 해결될지 잘 쉽지 않고 이것이 글로벌 무역 전쟁까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리세션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딱 이런 시기에 베런즈가 선정한 낙폭과대 토픽 5 종목, 5종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매번 10,000명 이상분의 회원님들 같이 정보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요. 페이스북에서는 전화 장수 본부장에 계속 새로운 정보 빨리 이것저것 속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밖에 제가 학교 강의나 그리고 방송에서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네이버 블로그 이학령의 더머니에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하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진짜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한국 주식만 올인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다양한 강의 내용을 한국 주식만 하는 친구분들한테 SNS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분들한테도 크게 좀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이나 이런 것들 바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5 칩스, 5개의 칩스탁, 싼 주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베런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무료로 바뀔 때도 있는데 원하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다만 오늘은 대부분의 것들을 원문을 그대로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여기 좀 다시 스크린 샷 해갖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자체 보면 이제 경량송에서 튜브를 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딱 제목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이 트레이드 전쟁에서 이런 파도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오늘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진 그런 것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 원하고 각자 성향에 맞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2학년 이슈 코너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본인에 맞는 거, 본인이 정말 잘 나가는 주식 원하시면 오늘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겠고요. 너무 올라간 건 부담스럽고 본인은 장기 투자 좀 기다렸다라도 좀 마음이 좀 편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런 것들 가치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저희가 이런 미국 주식 미치다 TV 내용에도 다양한 시각 다양한 내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것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요,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문점을 이 내용에 갖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베런즈 제휴 기자가 선정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얼굴 빼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베런즈 제휴 기자가 이제 선정한 거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런즈는 그냥 언론 증권사 이런 걸 시각 그대로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이 스스로도 추천 종목도 발표하고 자신들이 각각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거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전쟁을 헤쳐나갈 저렴한 주식 5개를 선정했는데 기본적인 의문을 서너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방어적 주식이면 좋다 얘기할 수 있으나 이들은 또 이런 질문하는 거죠. 이미 그것들은 상당히 비싸고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방어적 섹터, 흔히 얘기해서 유틸리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츠다 이런 것만 꼭 해결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중국산 수입이 많은 기업들은 무조건 피한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어찌되었건 걔네들이 워낙 독창적인 제품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시각도 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투자가들 특히 대형주는 곤란하다. 그리고 머니게임을 하면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캐시도 많고 버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오히려 그들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이렇게 큰 의문점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꼭 유의할 것을 한 두세 가지를 또 이 베런즈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뉴스에 따른 내동매매는 금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좋은 얘기했다고 해서 확 사고 나쁜 얘기했다고 훅 팔고 중국에서 무슨 리어 총리가 얘기할 때 또 뭐 훅 하고 또 반대로 중국의 상무부 대표가 얘기할 때 사거나 팔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은 장기 성장성이 분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종목의 선정 기준을 베런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 대비는 물론이고요. PER이 됐건 전체 PER이 됐건 섹터 PER이 됐건 과거 5년 대비 PER이 저평가된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물론 시장 대비는 물론 자기 스스로의 예를 들어 자기 A라는 기업의 PER이 과거에 평균이 15배였는데 지금은 10배밖에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 그 절대 자기니까까지 비교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 그나마 성장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로는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종목을 간단하게 선정했는데요. 이 형식은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베런즈에 선정한 배당주를 제가 선정해서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선정한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종목당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있어서 발간한 작년 봄에 처음 발간하고 있고요. 개정판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올해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기업 개요, S&P 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기업 개요를 대한민국 최초로 발간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10월에 발간된 걸로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보시는 방법, 여기는 회사 개요가 쓰여 있고요. 왼쪽에는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이다 아니면 다우 30이다. 그래서 세 개 다 포함되는 건 세 개가 찍혀 있겠고요. S&P 500만 있으면 S&P 500. 참고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5종목 모두 S&P 500에 구성된 종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 되어 있고요. 워낙은 2018년 지금 다시 만든다면 2018년 확장판이 들어가 있고요. 2019년, 2022년, 2021년에 예상치가 있겠으나 그건 이제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업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고요. 여기 XLF라는 거는 소속 섹터입니다. XLF라는 건 대표적인 SPDR의 금융주 섹터 ETF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슈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키움증권 같은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으로 출범한 회사가 되겠죠. 쉽게 해서 금융주재회사까지 돼 있으면 지금 키움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증권, 중개, 은행 업무 등등등등 하고 있고요. 온라인 계좌 관리, 마케팅, 사업 전략 등의 그러니까 증권사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는 리얼 숫자, 여기는 예상치인데 여기는 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핀비지에서 제공하는 주봉으로 2년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일반적인 것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겁니다. 30에서 40%. 이것도 60달러까지 갔다가 30달러 중반, 후반까지 갔었죠. 이것도 거의 40% 정도가 주가가 속락했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부분 저희가 요약했지만 대부분 베런 재산걸 그대로 제가 복사 붙이긴 해놨고 그걸 위드로 제가 설명드렸고 혹시 제가 번역이나 여기 나와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댓글 통해서 수정하고 상세 보기에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 번역이 틀렸다 이런 것들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찰스 왑은 60달러에서 작년에 고점, 1년 전에 지금 43달러인데 그 전에 3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평균적으로 과거 5년 평균이 이 22배의 PER이었는데요. 지금 15배밖에 안 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브라이언 옅만이라는 YCG 이넨스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까지의 성장성,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찰스 왑은 파이낸셜 서비스의 업계 아마존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미국에서 요즘 툭하면 어떤 업계의 아마존이다. 운송업계의 아마존이다. 뭐 우버가 그렇게 자기가 되겠다는 얘기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금융업계의 아마존은 찰스 슈왑이다 얘기하는 거죠. 저비용 구조와 저비용을 갖고 있는 리더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산을 모으는데 게더링 애셋 하는데 엄청 뛰어나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도 14%의 매출 증가가 하면서 15분기 연속 매출 증가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전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팁랭크에서 저희 매번 미국 주식에서 밑에서 매번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 팁랭크에서 하는 투자 의견 종합편이 되겠는데 스트롱 바이 의견을 하고 있고요. 49.60달러의 평균 목표 주가를 갖고 있고요.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최고는 53달러, 최저는 45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찰스 슈왑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티퍼스트리가 되겠는데요. 이러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2017년에 여러분들 핸드백이나 지갑 만드는 회사 있죠. 핸드백이나 지갑 만드는 회사가 바로 코치였습니다. 코치. 그래서 그 코치가 이름이 바뀐 곳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C의 모노그램이 있는 무늬의 핸드백이 유명하고요. 많은 분들 이제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것들도 있겠죠. 실제로 보면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엄청 비싸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보여드리면 웃기지만 제가 쓰는 이제 지갑도 이제 코치에서 산 건데요. 이런 거죠. 이게 뭐 엄청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모르겠으면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보면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매출 상승률과 이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상장 후에는 가방이라든가 지갑 등의 피혁 제품 제조업체에서 종합 패션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S&P 500 기업 다시 확인되어 있고 이미 소재입니다. 이미 소비재 XLY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뭐 엄청 떨어졌죠. 작년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30달러니까 이것도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 똑같이 엄청 떨어져요, 다들요. 네.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코치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주가 30%나 떨어졌지만 지금 11배의 지금 P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과거 평균 5년에 17배. 그러니까 이 회사가 17배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11배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UBS는 다시 이게 결국 17배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들은 왜 이렇게 안 좋게 주가 떨어졌냐면 코치라든가요. 케이트 스페이드는 의류 쪽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쪽에 옷을 사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코치랑 케이트 스페이드는 지금 인기가 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UBS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지금 코치가 상당히 그 실적이나 이런 것도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케이트 스페이드가 지금 브랜드 가치가 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현재는 12억 달러 정도만 보고 있는데 2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이쪽 브랜드 쪽 아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이게 보시면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9% 정도 EPS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EPS 9% 늘어나는 것도 장난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증가율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 이익 증가 대비 더 많으냐 더 적으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9%가 절대 작은 건 아니죠. 10%의 뭐 초반 10% 언저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익 증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다 많은 사람이 다 생각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어찌됐건 많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회사는 4.4%의 배당까지 준다. 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고요. 테이퍼스트리, 다시 말해서 코치입니다. 코치, 과거 코치는 지금 9명이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5.56달러의 목표 주가, 최고 주가는 52달러, 제일 낮은 사람은 38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지엔 리제너레이션 파마슈티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약회사인데 리제너레이션 제약인데요. S&P 500도 들어있고 나스닥 100에도 들어있고요. 당연히 헬스케어 XLV에 속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장암 치료제도 있고 제가 알기엔 주로 이제 그 망막 있죠. 눈 관련 질환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뭐 엄청 떨어졌죠. 이게 보면 2년 전에 보면 600달러 수준에서 지금 300달러니까 주가는 딱 반토막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보면 제가 이쪽은 잘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저는 제약회사에 전 선호도가 없고, 선호도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이쪽 업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해석이나 전달력에 떨어질 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더 코멘트를 적극적으로 혹시 댓글 통해서 이 회사를 아시거나 이쪽 업계를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갖고 제가 이 강의 상세 보기에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회사의 최고의 어떤 그 매출에는 알리아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게 뭘로 망막 있죠. 망막병, 안과 질환이겠죠. 안과 질환에서 쓰는 거기서 매출이 60%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것이 노바티스라는 워낙 또 큰 제약사에서 실제로는 올해 말에 경쟁 제품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알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건데 알리아를 읽는지 제가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그것이 지금 경쟁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회사는 그것만 아니라 에스만 천식일 겁니다. 천식에 따른 새로운 뭐 그 어떤 약도 개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캔서 있죠. 캔서에 대한 뭐 암 치료 뭐 이런 거 항암제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어닝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베런즈가 보기에는 연평균 5% 정도 이익 증가가 여전히 기대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제약회사의 특징이 아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계속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달러에서부터 500달러까지 300달러까지 떨어진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1배의 지금 PR은 너무 낮다라는 주장을 이 베런즈 측의 그 기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위아래가 워낙 열려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480달러도 있지만 310달러 아래에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은 24%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전체 의견은 홀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제약은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씀드리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을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제약회사 약사 선생님이나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 잘 지식이 있는 분은 개별 종목을 하시는 거지 맞지만 저는 웬만한 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ETF나 아니면 펀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저는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중에서도 저라면 이제 늘 말씀드리죠 의료기기 쪽이 전 괜찮다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작년 10월인가 그때 보면 타이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ETF가 타이거죠. 타이거. 삼성자산에 요청하는 것과 코덱스고 또 그 키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미래에셋에서도 타이거 그 의료기기 ETF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 갖고 있는데 뭐 각자 다들 생각이 다르으니까 먼저 제 의견만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건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베런즈에서 나름 전문가 집단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BWA 보고 언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아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터보차저 있죠. 터보차저.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은 터보차저 관련 부품을 하는 뭐 세계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S&P 500이 되겠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여기도 나지만 이미 소비재로 되고 있는 이미 소비재 쪽의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배당 주당 이익금도 뭐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꾸준히 늘어나고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주가는 엄청 떨어졌어요. 네. 고점 대비 이것도 거의 50달러 후반에서 지금 3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더 떨어진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역시 중국에 대한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주는 데다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번 분기에 떨어져도 죄송합니다. 지난 분기에 7%의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글로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보면 이런 부품 회사들, 터보차전 회사도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찌 떨어졌는데 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터보차지 쪽에 대한 확실한 제품 구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터보차지라는 것이 이거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어떻게 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엔진 효율의 효율성, 모터 효율의 고급성으로 하이브리드나 일렉트릭 카에도 전기차에도 이게 뭐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켓 시야가 늘어날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포워드 이익에 비해서 여전히 8배 불과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아까 보시면 실제로 P가 지금 8배인데 지금 과거에 16배 이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70배 뭐 이건 특별히 얘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배인데 지금 8배 지금 요것만 해도 11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상치적 기준 PR이 8배라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보시면 이 PS가 올해는 6%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게 비해서는 PR이 좀 8배밖에 안 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식들이 대부분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투자 의견은 4명의 지금 투자 의견인데요. 3명이 매수 의견, 1명이 보유 의견,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30%의 업사이드, $46의 목표 주가를 제 평균 목표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거는 $48, 낮은 거는 $45. 편차가 별로 없는 것도 이 보고원의 특징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AMAT입니다. Applied Materials가 되겠는데 이거는 S&P 500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 리제너레이션도 그렇지만 이거 두 종목이 S&P 500과 나스닥 100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섹터는 기술주. 요즘 섹터 기술주가 워낙 안 좋고 역시 Applied Material도 워낙 좋지 않은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장치 메이커고 이거는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셀이라든가요. 태양광 셀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 제품은 웨이퍼 및 직접 회로 제조 외에도 평면 액정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셀과 모듈 등 그러니까 반도체 최대의 기업이 되겠거든.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투자한다, SK하이닉스에서 투자한다, 중국 기업이 투자할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15배, 19배, 18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역시 주가는 엄청 작년 대비 지금 반토막까지 났다가 최근에 빠른 반등하다가 최근 다시 쳐주고 있는 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반도체요. 그렇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그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죠. 과거에 보면 반도체가 더 이상 어떤 경기 민감, 시클리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클레 형상이 있다.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반도체 제조업 기업의 주가가 재미없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고 실적 둔화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역시 타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but also 이런 것들이 creating an opportunity 장기 투자가에는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 5년 동안 평균 PR이 14배인데 지금 12배 남짓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applied expect to take 31%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끝나는 이번 결산기에 31%의 그 이익에 감소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보면 리커버리 그 이후에는 다시 이익이 좋아질 거. 이건 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 많이 올라갈 때도 제가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전체 기술주는 3분기까지 이익이 감소, 4분부터 좋아지고요. 반도체는 4분기까지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부터 좋아지는데 이걸 다 알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의 등락은 어느 정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런즈는 이것이 지금 저평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사는 여기 티가 빨았는데 회사는 지금 현재가 이 시장이 지금 최종 그 수요처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크레이그 앨리스라는 그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금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칩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이 지금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과감하게 54%까지 54달러를 올리면서 지금 가격 대비 무려 25%의 투자 의견 여력 있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요. 10명은 매수 의견, 3명은 보유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1, 목표 주가 평균 26.7%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종목을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5종목의 요약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숫자를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요거보다 좀 더 내려갔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요거는 NTM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거의 큰 차이는 안 나고 오히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겠죠? NTM은 Next 12months 향후 Next 12months입니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되겠고요. 이거는 옆에 거는 5년 평균 PR. 대부분의 이쪽 PR보다 낮겠죠? 지금 더 낮아졌겠죠? 옆에는 마켓밸류, 시가총액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 예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아무리 낙폭과대주를 찾더라도 최소한
시장 평균 대비 아니면 섹터 평균 대비 그리고 또 하나가 엔드 조건으로 자기 기업의 과거 실적 과거 5년 정도의 평균 PR 대비 어느 정도. 왜냐면 이건 하나 예를 들어 드리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야후라든가 핀비지 이런 데서 여러분 충분히 검색으로 소팅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검색해서 여러분 종목 찾을 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낙폭과대주를 찾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낙폭과대주도 아니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방어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고민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린 이거는 베런즈에서 선정한 거가 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다양한 채널을 갖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배당주에 관련된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저나 장우수 법본장 아니면 오인희 과장, 안동 팀장이 직접 나와서 같이 진행하는 공식 팟캐스트 공식 컨텐츠가 되겠고 이거는 특히 운전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데 이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은 총 15편의 강의인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장우석 본부장이 작년에 하나금융에 다닐 때 거기에 계시는 인턴 여직원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쭉 듣고만 가시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는 저와 차영주 소장이 같이 만드는 건데요. 꼭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이 아니라 시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관련된 책도 소개하는 거니까 좀 강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에서 매도하고 어떤 원칙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고 어떻게 펀드멘트를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을 갖고 이건 뭐 하루하루 급한 게 아니니까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 좀 이것도 주로 영상은 있지만 오디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상 안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모든 콘텐츠의 프리미엄 콘텐츠 물론 유료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는 굿 이코노미 좋은 경제.co.kr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요.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려운데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좀 낙폭과대 주식에서도 좀 가치가 있고 좀 지금 오히려 사면서 무역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선정한 베런즈의 탑5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